네, 작지만 강한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건 또 처음 만남인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그럼 오늘의 작지만 강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군요. 국내 대표적인 여행주 중 하나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 연휴가 좀 끝이 나서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자, 모두투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5, 6월에 황금 연휴를 끝났지만 또 7, 8월에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투어가 그간에는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타격이 컸는데 어떤 악재를 좀 있었는지 분석을 해볼까요? 예, 그동안 모두투어가 왜 이렇게 주가가 힘들었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작년에 가장 큰 게 그 티몬 위메프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환불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문을 닫으면서 모두투어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금을 지급하면서 작년에 약 그것 때문에 한 53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시작됐던 비상계엄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외 여행 수요, 특히 모두투어 같이 단체 관광, 패키지로 해외 나가는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아쉬웠지만 이제 항공기 정비 이슈로 모 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불안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모두투어가 그 회사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악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이제는 여름 성수기가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짜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볕들 날이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대선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있으면은 주로 뭐 공무원들 수요도 줄고 해서 했다가 올해 이제 여름부터 하반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 하반기 연휴가 생기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눌려있던 이연된 해외여행, 단체여행 수요가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 모두 투어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 또 다른 체크 포인트 보면은 모두 투어가 작년 대비 올해 2025년에는 이 외형 성장보다도 수익성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항공권 보면 하드블럭이라고 해서 단체로 이렇게 여행사가 사와요. 근데 문제가 싸게 사오는 건 좋은데 그걸 다 못 팔면은 그게 온전히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여기가 잘해서 이걸 최소화만 사와서 쓸데없이 많이 사오고 팔지 못하는 항공권 관련된 걸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나는 자회사들을 작년에 대규모 정리해서요. 엄청난 많던 자회사 중에 현재 지금 남은 연결 자회사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를 살펴보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비자센터,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호텔, 그리고 제주도에 위치한 로베르 호텔, 그리고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이라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과 같이 인바운드 고객들 상대하는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4개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 자회사들만 남겨놓고 모두 다 적자 자회사들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연결 기준 실적으로도 회사가 깔끔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매출보다도 수익성, 영업이익 측면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두2의 올해 연간 실적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좀 어떤 성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단위 회복인데 작년에 모두투어가 영업이익이 47억 원이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102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바운드 여행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와 관련된 별도, 그러니까 패키지 사업, 해외 사업의 일에 본격적인 호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다 정리한 연결 자회사들 말고 남은 4개 알짜
흑자 자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세 자릿수 이상의 한 100억 좀 넘는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그런 실적을 기대해 보겠고요. 끝으로 모두 투어를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좀 유념해야 할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게 그 해외 여행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회사 내부의 문제보단 외부 이슈가 많아요. 뭐 네. 그때 아까 괴롭혔던 뭐 비행기 사고나 혹시라도 또 뭐 해외에서 뭐 이런 혹시 뭐 코로나가 더 확산되던가 뭐 어느 특정 국가에서 뭐 지진이 난다던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약간 모두 투어의 그 실적 발목을 잡았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면서 여기도 환차손이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가 되면서 오히려 환율 측면에서도 모두 투어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고 주가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데 또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또 외부 악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있을 때는 또 한번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그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또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1개월 주가 상승률이 12%를 예.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모두 투어 살펴봤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